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틱톡 매각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최고치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어갔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종목이 됐고, 또 테슬라도 머스크가 주식 매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빅테크가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까지 10일 연속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 수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금반지 장세, 금융 반도체 지주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주도주 구도가 그대로 고정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랐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죠. 예, 빅테크가 유난히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다만 하락 업종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상승 5개, 하락 6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중해져 있는 상태고, 근데 빅테크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특이한 건 뭐냐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167일인가 지났거든요. 164일인가 167일 지났는데 놀라운 건 트럼프 1기 때하고 트럼프 2기 때하고 이 날짜를 통과한, 이 기간을 통과한 시점의 수익률이 똑같아졌어요. 예, S&P 500 수익률이 저게 4월에 저 폭락하고 나서도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2기, 160일 때 통과하면서 수익률이 똑같아졌다. 이거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오늘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들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와 베센트가 각각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틱톡 매각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뭐 대놓고 틱톡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단 뭐 틱톡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19일에 트럼프, 시진핑 통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통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실무자 협상에서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역 합의가 잘 되고 있고, 혹시라도 두 나라 간의 어떤 합의가 틀어질 경우 변수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우려했던 일부 투자자들의 걱정을 좀 덜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개장 전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 협상 중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 반덤핑 조사도 흐지부지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개장 전에 엔비디아가 2%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종가에서는 이제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뉴스 아니었으면 AI주들 빠질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오픈 AI의 이제 이사장이 또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사장까지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또 AI주를 끌어내리려나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중 합의가 되고 그리고 합의가 된 걸로 알려지고, 그리고 뭐 주가가 또 회복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 뉴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금리 인하 직후에 매물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구나, 이것 때문에 이 물가에도 금리를 내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이제 부진한 어떤 경제 지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은 설령 지수가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런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근거는 1982년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10번의 사이클 중에서 8번이 증시가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후에 평균 10.4%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대형주 관련된 뉴스는 뭐 제가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 사상 최고치 2% 정도 되는 시점에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1년 후를 돌이켜 봤더니
이제 대부분 다 올랐다는 거야. 100%. 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되면 1개월 후에는 한 50% 정도만 지수가 올라가는 확률이었는데 1년 후를 봤더니 100%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하락했죠. 근데 뭐 하락도 0.04%니까 거의 제자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반덤핑 조사한다. 이게 이제 해외 기업 하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위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덤핑 조사한다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를 대대적으로 중국이 규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 내 기업들이 AI를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뭐 자국산 그 칩을 사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대대적인 어떤 규제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인식들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 이제 알파벳이 뭐 거의 스타급 종목이 됐는데 시티에서 제미나이 채택을 이제 채택이 늘어난다.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과정에서 또 클라우드 이런 과정에서 제미나이의 어떤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장중에 뭐 거의 7, 8%까지 올라가나 보다 했다가 이제 그렇게 상승폭을 좀 좁히긴 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주식을 10억 달러 매수했다. 이게 이제 개인이 주식 매수한 거, 단일 주식 매수한 걸로는 역대 최대래요. 어쨌든 10억 달러 매수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도이치뱅크에서 내년도까지 실적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상향하는 그런 게 나왔고요. 또 애플도 오늘 1% 올랐는데 웨트푸시에서 이제 아이폰 새 아이폰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 근거로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15억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4억 개 정도? 20포인트. 예, 20포인트 이상이 아이폰을 교체하지 않고 4년이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교체 수요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알파벳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4개가 됐어요. 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까지 해서 3조 달러 클럽에 해당되는 기업이 4개가 됐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좀 많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로는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뉴욕 거래소에서 그 200일선을 상회한 종목의 비율이 지금 65%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70% 정도 근처가 되면 지수가 이제 고점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마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서 아마 금리 인하 전후에서 셀론이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 빅테크는 오늘 올라갔는데 하락한 업종도 적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술주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그 CPI 발표 전후에서 기술주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규모 면에서 본다라면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로 매수하고 있어서 헤지펀드들이 기술주를 매수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 또는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어제 올라갔다가 오후장에도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전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아침 시초가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오후에. 돌파를 못한 게 특징이었고 1시경에 어떤 한번 흘러내렸을 때 저점을 결과적으로 다시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이 이전보다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10일 연속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인데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뭐 어제 이렇게 되면서 매물을 소화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는 그렇게 볼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10일까지 연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죠. 코스닥은 뭐 그냥 이게 뭐 무슨 지수를 가려놓고 보면 예전에 막
점상으로 올라가던 아니 점상이 아니라 막 연속 상한가 가던 종목들 차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쭉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개별주의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기 차트로 놓고 보면은 어제 저항대가 저는 이제 850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다만 이제 그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분기 차트에서 60분기선 전후까지 빠지고 나면 주가는 상당히 그 강하게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20분기선을 넉넉하게 넘기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850 전후에서 한 번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 뭐 워낙 강하게 이제 밀고 올라가서 이제 코스닥은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일단 양시장 전부 다 좀 차별화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의 ADR을 보면 오늘 아마 120 오늘 또는 내일이면 120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대장주인 어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PBR 밴드 상단을 뚫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게 더 밀고 올라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상향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밴드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 상단을 돌파하지 않은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피는 이제 차별화 장세, 주도주와 아닌 종목 간의 차별화 장세가 심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실적 추정치 상향하는 보고서가 몇 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망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는 좀 중요한 변수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주식 매도 비중이 평소보다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27.16%. 그러니까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낮은 수준이었다가 어제 평소보다 지금 매도가 늘었고, 그러니까 매수 비중은 30% 전후였는데 어제 27.94%. 그러니까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도는 늘고 매수는 줄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수매수는 됐는데 수매수 규모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3,400 넘어가면서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 거냐. 오늘 왜 근데 수매매 규모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지 매수 규모가 축소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주도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방원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조선, 방산, 원전은 조금 주춤거리죠. 원전은 뭐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금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방원에서 일부 자금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금반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방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믿음이 강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가 나오면서 금융 반도체 지주사로 좀 분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소부장, 그러니까 이제 뭐 유진테크, 원희가 EPS, 뭐 최근에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강하죠. 유니셈이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어떤 소부장 쪽으로도 매수가 좀 넘어가면서 이제 이쪽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최근에 어떤 흐름은 조방원 쪽보다는 이제 금반지가 더 강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시장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근데 이건 뭐 어제 했던 얘기라서 제가 뭐 나중에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가 지금 현재 역대 상승률 7위예요.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1980년대부터 정상적으로 정돈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80년 이후를 따져보는 게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의 상승률이 42%로 올해 상승률이 연간 상승률 역대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놓고 보면은 3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보다 이제 강했던 때를 보면은 중국의 어떤 제조업 지표가 활성화되면서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 이렇게 엄청난 랠리가 나왔던 시기,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올라갔던 시기,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시기, 그때 정도 하고 비슷한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예전보다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상승장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반등장보다 상승장이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강세장이다라는 기회는 분명히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르는 종목,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종목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한 장이니까 계속해서 어떤 지금의 트렌드가 뭔지,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소외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분산해 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소외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